바삭바삭한 크래커스북. 안녕하세요. 아, 또 오프닝 하고 싶었는데 지연 작가님한테 혼날까봐 안 했습니다. 이번에 좀 다른 맨드레이크? 네, 귀청 나가실 텐데 소리 질러야 됩니다. 아니야, 하지 마세요. 오늘의 주제 글즈마 작가님이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이번에는 해리포터 시리즈 두 번째 편 40화 후플푸프 대 레번클로우입니다. 네, 맞아요. 저희가 1부 시리즈에서도 얘기를 드렸듯이 호그와트라는 영국의 마법학교에는 4가지의 기숙사가 있어요. 그쵸. 그리핀도르, 슬리데린, 후플푸프, 레번클로우 이렇게 4가지의 기숙사가 있는데 1부에서는 그리핀도르와 슬리데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네. 이번 화에서는 그 나머지 후플푸프와 레번클로우의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네, 생각보다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많이 다뤄지지도 않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도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네. 일단 후플푸프와 레번클로우에 대해 조금만 더 깊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네. 일단 후플푸프는 이제 지연 작가님이 말했던 것처럼 차별 없이 아이들을 받자라는 그 창립 이념이 있고요. 상징 동물은 오솔이라고 해요. 오, 네. 저는 지금까지 수달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상징하는 색깔로는 노란색과 검은색이 있고 네. 특성으로는 친절, 인내, 관용 다 저한테 없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숙사 입구가 되게 특이해요. 부엌을 통해서 들어간다고 해요. 아, 진짜요? 네네. 호그와트 마법학교에 보면은 기숙사마다 방 입구가 있는데 그리핀도르 같은 경우에는 움직이는 액자들 중에서 유리잔을 갖고 계신 성악가 분이 앉아 계셔서 성악가가 아닌데 유리잔을 깨려고 하셨던 분이었죠. 멋진 분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리핀도르가 영광, 레번클로우는 손익, 슬리데린은 야심을 목적으로 한다면 여기 후플푸프에 속한 학생들은 옳은 것에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라는 설명을 제가 어디서 읽었는데 되게 감명 깊었어요. 정말로요. 네네. 부엌으로 들어가는 것도 38화에서 그때 요리 선생님으로 나오셨던 김수진 작가님 다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네네. 그 작가님이 요리는 테라피다 같은 그러한 의미를 좀 많이 보여주셨는데 네. 이러한 부엌으로 들어가는 것도 친절, 관용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 또 짐작이 되네요. 오, 좋네요. 네. 그리고 이제 레번클로우, 이제 제가 속한. 네. 기숙사, 글즈마 네. 작가님 레번클로우 기숙사가 나오셨죠. 그쵸. 기숙사 창립자는 로에나 레번클로우고요. 창립 이념은 되게 나빠요. 똑똑하고 지혜로운 아이들만 받아들이자. 그리고 상징 동물은 독수리이고요. 네. 네, 상징 색은 파란색과 청동색이라고 합니다. 기숙사 특성은 지능과 지혜입니다. 그리고 입구가 서쪽 탑의 청동 독수리상이라고 해요. 근데 다른 기숙사와 다른 점은 암호를 대는 것과 달리 청동 독수리상이 내는 문제를 맞춰야지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너무 매번 시험 아닌가요? 네, 그래서 밖에서 잘 될 수도 있는 거죠. 문제 못 풀면. 너무 무섭지 않나요? 네. 그래서 이제 소속된 학생으로는 말씀드렸던 루나 러브굿, 초챙 등이 있습니다. 사실 레번클로우의 똑똑한 아이들만 받자라는 이야기는 조금 상대적이고 굉장히 추상적인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해요. 루나 러브굿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괴짜 같은 굉장히 그쵸. 많이 보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그런 지식성을 보여주는 학생들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네네. 살짝 부류가 명확하달까? 지식을 맞아요. 딱 탐구하는 애들만 들어간 느낌이에요. 계속 공부하는 친구들, 그죠? 그쵸. 너무 대단한 친구들. 그래서 후플푸프를 제외한 슬리데린, 그리핀도르, 레번클로우는 이제 명확한 성향이 있는 애들이 들어가는 반면에 네. 후플푸프는 거기에 안 속한 아이들이 모인 느낌이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다른 기숙사에 비해 모인 아이들의 숫자도 많고 주위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게 특성이라고 합니다.
좀 둥글둥글한 그쵸. 학교를 갖고 있나 봐요. 그런가 봐요. 재밌네요. 네, 저희는 이제 영국에 있는 호그와트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지연 작가님이 그 외 다른 나라의 기숙사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을까요? 네, 사실 불의 잔이라는 편에서 보면은 네. 트리 위저드 시합에 참가하기 위해서 많은 기숙사들이 주최 학교인 호그와트에 방문을 했던 부분이 나와요. 네네. 아마 책에서도 마찬가지고 영화에서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화려하게 등장을 그쵸. 했던 모습들이 기억이 나는데 영화에서 보면 조금 더 실감이 많이 납니다. 네. 프랑스에 보바통 학교가 있고요. 북유럽에 덤스트랭이라는 학교가 있었죠. 프랑스는 여학교였고 네. 덤스트랭은 남학교였습니다. 이후 책을 찾아보고 즈버님의 영상들을 좀 찾아보다가 일버르모니라는 학교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네. 일버르모니는 신비한 동물 사전편에서 나오는 티나와 퀸이 자매가 다녔던 미국의 마법학교입니다. 네. 처음에는 아들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홈스쿨에서 학교가 시작이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점점 커지고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많이 커졌네요. 네, 19세기에 이르러서는 호그와트에 버금가는 명문 학교가 되었다고 합니다. 항상 안개 속에 가려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마법 학교들을 보면은 그냥 머글들이라고 하죠. 인간들, 그냥 네네. 일반 마법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봤을 때 전혀 알아볼 수 없게끔 결계에 암호를 쳐두기도 하는데 네. 호그와트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람들이 그쪽에 갔을 때는 폐허로 보이게끔 위장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일버르모니 같은 경우에는 항상 안개 속에 둘러싸인 곳으로 보이게끔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립자 부부 중에 한 명이 노마지라고 하는 단어죠. 네네. 머글이 영국식 표현이라면 미국에서는 노 매직이란 마술이 없다고 해서 노마지라고 부른다고 들었어요. 굉장히 직관적인 단어네요. 그쵸. 그 인간이었기 때문에 어느 학교보다도 민주적이라고 하네요. 이거는 뭐 상대적이겠지만. 네. 그리고 호그와트와 마찬가지로 4개의 기숙사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설립자 가족 4명이 각자 좋아하는 신비한 동물들의 이름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되게 귀엽네요. 네, 혼트 서펀트, 그리고 썬더버드, 왬퍼스, 파코지 등의 4개의 기숙사가 있는데 기숙사 문양은 호그와트도 굉장히 예쁘기로 유명한데 일버르모니 기숙사도 그 문양이 굉장히 예뻐요. 한 번씩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저희가 두 화에 거쳐서 4가지 기숙사 아이들의 성격에 대해서 언급을 해봤는데 혹시 지연 작가님은 어떤 친구와 가장 친해지고 싶으세요? 한 명만 고르자면? 원래는 다 주인공이랑 친해지고 싶어 하잖아요. 그쵸. 누구나 그렇겠지만 왜냐면 많이 보니까 친숙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루나 러브굿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네. 친구가 너무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조금은 괴짜스러울 만큼 특이한 인물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친구 옆에 있으면 틀에 갇히지 않고 다양한 세상을 보게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항상 한 세기 또는 그 이상을 앞서 나가 있어서 가끔은 당황스럽게 만들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더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러쿵 저러쿵이라는 잡지 아세요? 알죠. 이러쿵 저러쿵이라는 잡지가 책에 나오는데 이 잡지의 편집장이 루나 러브굿의 아버지인 아버지죠. 제노필리우스 러브굿이에요. 네. 이분만 보더라도 굉장히 특이하고 이상한 네네. 이야기도 막 하시고 계시는데 세상에 검열 따위 두렵지 않은 분이죠. 정말로 처음에는 이 잡지가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네네. 황당무계를 넘어서서 이거는 너무 이상하다라는 평가를 받는 잡지였는데 나중에는 볼드모트에게 저항을 했던 유일한 언론사로 평가를 맞아요. 받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족들만 보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저는 친구로 루나 러브굿을 너무 친구로 삼고 싶어요. 그지만 작가님은 친구로 가장 두고 싶은 인물이 있었어요? 저는 그 신비한 동물 사전에 나오는 네. 뉴스 스캐맨더도 무척 좋아하지만 네. 그 이제 나중에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네. 론 위즐리를 뽑았습니다. 네. 주인공의 항상 옆에 있는 그냥 절친한 친구죠. 주인공만큼 빛나진 않고 그렇다고 또 다른 캐릭터처럼 무척 착하거나 현명한 편은 아니지만 맞아요. 그냥 친구로 둔다면 가장 듬직한 아이가 아닐까. 그게 가장 재밌고. 네. 저는 재밌고 듬직한 사람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 네. 같이 다니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네. 갑자기 혼자 막 지팡이 부러져서 달팽이 뱉어내고 네. 옆에서 좀 마음이 아프지만 얼마나 재미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살짝 2% 부족한 친구인데 그쵸. 너무 재밌어요. 네네.
그런 거를 귀지마 작가님이 잘 케어해 주실 것 같아요. 그런 친구가 그쵸. 옆에 있으면. 그쵸? 끌고 다녀야죠. 네. 일로 와.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가장 써보고 싶은 이런 건 좀 배우고 싶다. 탐나는 마법 주문 같은 게 있었을까요? 네, 사실 해리포터 시리즈 책에서도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마법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일단 이 마법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해리포터 세계관에서는 마법은 무엇인가를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 그리고 집중력에서 비롯이 된다고 해요. 오, 처음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법사들이 가진 마법의 능력과 만나면서 마법이 일어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네. 하지만 주의해야 될 점은 주문을 정확하게 발음을 해야 한다고 해요. 저희도 가끔 얘기하다 보면 발음이 새는데 그쵸. 솔직히 이러한 마법 주문을 외울 땐 좀 긴박한 상황도 조금 있을 텐데 그쵸.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약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호그와트에서는 마법학을 가리킬 때 플리트윅이라는 교수가 마법학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네네. 이 교수가 발음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할 때 바루피오라는 마법사를 항상 예를 들어요. 네. 이 마법사는 F 발음을 S 발음으로 잘못 발음을 해서 버팔로 밑에 깔려버린 그러한 굉장히 아픈 사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교수님이 이 마법사를 기억해야 된다. 항상 발음을 똑바로 해야 된다라고 그쵸. 이야기를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해요. 네. 하지만 주문을 사용하지 않고도 마법을 사용하는 게 불가능하진 않아요. 해리가 가끔씩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먹을 세계에서 마법을 사용하는 것처럼 항상 주문을 외워야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마음이 강력하면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느낌인 것 같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따로 스펠은 나오지 않았지만 자동으로 설거지 해주는 마법이 있었어요. 그리고 요리를 해주는 마법도 네, 있었어요. 이렇게 지팡이만 조금씩 휘두르면은 뭐 익혀드릴까요? 뭐 어떻게 해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5분도 없는데 자연스럽게 막 구워져서 나오고 네. 이동하고 저는 다 먹은 접시가 설거지대로 이동을 해주는 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네네, 그쵸. 그래서 저는 그 마법을 강력한 염원을 담아서 실행을 하고 싶습니다. 필요하네요. 명절 때 필요한 주문이네요. 네. 귀지마 작가님 가장 써보고 싶었던 마법 있으세요? 저는 평소에 애용하고 싶은 걸로 인센디오를 찾았는데 이거는 네. 지팡이 끝에서 뜨거운 불이 나오도록 하는 주문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게 있다면 참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나머지 또 찾아보니까 스코지파이라고 분홍색 거품을 만들어 무언가를 청소하는 주문이라고 해요. 네. 그리고 랭독이라고 있는데 상대방 혀를 입천장에 붙여 말을 못하게 하는 주문. 그리고 오블리아테 이거 기억나시나요? 그 헤르미온느가 부모님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존재를 지울 때 썼던 마법인데 네. 상대방의 기억을 수정하거나 지우는 주문이라고 합니다. 너무 슬픈 장면이었어요. 그쵸. 자신의 부모님이 자신을 기억을 하지 못하는 그 해리포터에 나온 노래는 아닌데 사실 오블리비아테는 굉장히 유명한 마법 주문이기도 하지만 많은 소재로 그렇기 때문에 쓰이고 있거든요. 네. 아이유 씨의 노래 중에 오블리비아테라는 노래가 있어요. 거기서도 가사에 막 다 잊어버릴 거야 라는 그런 의미들의 가사가 있는데 한 번씩 들어보시면 조금 더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혹시 영화나 책을 읽고 보면서 저기서 나도 한 번쯤은 살아보고 싶다 아니면 저기 가보고 싶다 했던 공감도 혹시 있을까요? 네, 다들 호그와트의 마법의 성들을 구석구석 보고 싶어 하지만 저는 옛날에도 지금도 네네. 좋아하지만 요즘에는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그런지 자연을 보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책에서도 묘사가 되는 게 호그와트 주변에 있는 자연 경관들이 정말 멋지다고 그쵸. 많이 묘사가 되고 있어요. 특히 호수. 그 호수에 정말 드높은 산들과 그 호수 인어가 살고 있고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은 요정들과 생물들이 살고 있는 그 호수를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절대 빠지시면 안 됩니다. 죽을 수도 있잖아요. 인어한테 잡혀갑니다. 네. 사실 불의 잔 편에서 아까 트리위저드 시합이라고 초창기에 한번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네. 트리위저드 시합이 약간 철인 3종 경기 같은 느낌이에요. 네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서 소중한 사람을. 소중한 것들을 가지고 오는 시합도 중간에 있었는데 거기에 호수가 나옵니다. 맞아요. 네, 저 그지만은 많은 공간이 정말 나왔잖아요. 네. 뭐 따뜻해 보이는 것도 있고 재밌고 추운 것도 있지만 저는 그리핀도르 기숙사 휴게실
경험해보고 싶어요. 왜요? 그게 남자와 여자 학생이 따로 쓰고 있는 기숙사 시스템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헤르미온느와 해리, 론이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휴게실로 꼭 모여야 됐는데 네. 제 기억으로는 거기 모닥불이 있었어요. 네. 그거를 통해서 이제 시리우스 블랙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고 네. 근데 그 따뜻하게 밝고 붉은 방이 그리고 거기서 아이들이 대화를 나누던 장면이 매번 따뜻했다고 인상이 남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경험한다면 거기에서 그 아이들과 한번 떠들어보고 싶습니다. 기억이 많이 나네요. 영화에서도 그 기숙사에 휴게실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쵸. 마법사의 놀 편에서 정말 애기애기했던 그 네. 주인공들이 점점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은 청소년의 모습이 갖춰졌을 때도 휴게실에서 막 웃고 떠드는 그 모습이 기억이 맞아요. 나요. 굉장히 감회가 새로웠던 네. 장면들이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벌써 지금 마지막 질문 하나만 남겨놓고 네.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흐르네요. 해리포터 이야기는 정말 끝이 없어요. 맞아요. 할 얘기가 정말 많지만 마지막 이야기하고 이제 마무리 지어볼까요? 네. 해리포터가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괴지면 작가님?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할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른이고 아이고 좋아할 수밖에 없는 마법이라는 소재를 정말 다양한 세계관을 한데 엮어서 풀어냈기 때문이 아닐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해리포터의 시작이 동화거든요. 네. 네, 아이들을 위한 이야기에서 점차 성장하는 과정까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어른이 된 저희도 아이인 애기들이 시작하기에도 다 좋은 책이라 그렇다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네, 저희가 1, 2부에서는 호그와트 영국 마법학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주인공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씩 나눴는데요. 네. 나머지 3, 4부에서는 신비한 동물 사전과 네. 그리고 아이들 이라는 연극이죠. 네, 연극도 같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외전처럼 저희가 한번 다뤄볼 예정이니까요. 기대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